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결혼한 30대 회사원입니다. 저희 남편도 30대고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친할머니 때문에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연애만 하려고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전부 다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친정엄마가 20년 동안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너무 불쌍한 일만 겪었으니까요. 제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어마무시했어요. 심지어 친할머니가 저희 남매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 있죠? 얘야, 너 그냥 밥 좀 먹지 말아라. 밥상 머리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아들이 말하면 내내 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이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게다가 할머니께서는 동생이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더 예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 전에 시댁에 가자고 했을 때 탐탁지 않았어요. 제가 왜 갑자기 어머님을 뵈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칭찬 엄청 해놨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대. 결혼 얘기 꺼내고 그런 자리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밥만 먹고 오자. 남편이 사실 전부터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놨더니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 뒤로 시댁에 가자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경계를 했었죠. 친할머니와의 식사 자리는 늘 숨막히고 힘들었어서 긴장이 됐어요. 가기 싫은 자리여도 빈손으로 갈 순 없어서 한우 세트를 사갔는데요. 제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너가 서연이구나.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아들이 좋아할만 하네. 우리 아들이 예쁘고 성격도 똑 부러진다고 하더니 그렇게 생겼다. 편하게 엄마라고 불러. 엄마가 맛있는 거 했으니까 먹고 가라. 한우 세트를 보곤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한우 세트보다 저한테서 눈을 못 떼셔서 당황했어요.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식탁에 앉아 잘 차려진 식탁에 숟가락만 들어 올렸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제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있죠? 서연이 네가 온다고 얼마나 설렜는지 아니? 말로만 듣던 아들 여자친구 보는구나 싶었다. 우리 아들이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만나줘서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줄 선물이 있거든? 어머님이 밥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방 안에서 쇼핑백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산 거라며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 비싼 건 아니고 며느리 온다는데 빈손으로 보낼 순 없잖아. 그래서 약수한 거 하나 샀다. 쑥스러우니까 지금은 열어보지 말고 집에서 열어봐.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아들만 둘이라 딸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모습을 보고도 의심했어요.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택배가 와서 뭔지 들춰봤어요. 발신자 이름에 서연이 엄마라고 적혀 있는데 친정에서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주소가 달라서 남편한테 혹시 몰라 질문해봤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가 보내신 거였어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손수 만드신 반찬이었죠. 제가 시어머니께 전화드려 뭘 이런 걸 다 보내셨냐 물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시더군요. 엄마가 딸한테 반찬 보내는 게 뭐 어때서? 남들 다 해주는데 우리 딸도 받아야지. 내가 만든 만두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김치는 좀 익혀놨다가 넣어놔라. 너 익은 김치 좋아한다며. 친정엄마 힘드실까봐 반찬 보내지 말라고 한 지가 꽤 됐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반찬을 받아봐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래도 결혼 생각 없다고 하면 관심이 시드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제 예상을 뛰어넘으셨죠. 결혼 안 할 거라고 해도 한 달에 2-3번 반찬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 생일에는 시어머니께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셔서 미역국까지 끓여서 주셨어요. 제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니 어머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딸 생일에 바빠서 늘 혼자 보냈다며. 이제 엄마가 챙겨줄게. 생일 아니어도 챙겨줄 거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엄마가 밥 정도는 매일 해줄 수 있다. 전 그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께서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먹자. 아들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소용없어. 저 녀석은 뭘 먹어도 별로라고 투덜대는 놈이니까 딸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 당시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는 물론 결혼도 안 한 남인 예비 며느리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시니 마음의 문이 절로 열리더라고요. 제게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알게 되셨나 싶을 정도였어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병원장이었지만 남편에겐 알리지 않았거든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돈만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숨기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이제는 결혼할 마음이 생겨서 주말에 남편을 만나 고백해버렸어요. 나 사실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게 있어. 전에 우리 아버지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니야. 지금 병원장이시거든. 아버지 직업이랑 집안 재산만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숨기고 있었어. 그동안 말 안 해서 정말 미안해. 이상하게 남편이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진짜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병원장이라서 결혼 비용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엄청 놀라거나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무덤덤하더군요. 그리고 담담하게 이렇게 대꾸해줬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숨길 수도 있지. 결혼 비용을 전부 다 대주시겠대? 아유, 그럼 장인어른께 감사 인사 드리러 가야겠네. 남편은 꽁돈이 생겼다고 마냥 좋아하기는커녕 장인어른이 다 대주신다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전 거기서 남편에게 호감이 더 생기고 말았죠. 물질적인 것에 혹해서 다가온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댁 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친정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니 시어머니께서 이러셨어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랑 비교가 안 될 텐데 결혼시켜도 되려나 몰라. 사돈어른이 다 대주신다고 하니 이거 민폐나 다름없겠어. 사돈어른께 신세질 생각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오히려 저희 집안을 부담스러워하며 앞으로 어찌 갚아야 하나 이 말부터 하시니 감동받았죠. 제가 남자를 정말 잘 만났고 시댁 식구들도 개념 있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도 후회하지 않았죠. 친정 돈으로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됐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결혼 후에도 한결같았거든요.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때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 사업하고 싶다고 하니 아버지가 사업 자금까지 대주셨는데요. 남편이 퇴직 후 사업을 해보고 있을 무렵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 대란이 일어난 거죠. 결국 회사를 관두고 다시 취직 준비를 하는데 나이가 있고 이제 막 결혼한 여자라 그런지 취직이 어려웠어요.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 자리에 가도 모두 다 이력서를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기 같겠네요. 들어오자마자 육아휴직 내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인력 부족해서 갑자기 나가면 난감하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을 노리고 취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급격하게 우울해져서 집에만 있기 시작했는데요. 친정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 친정 부모님이 이혼 위기였어요. 이혼 사유는 다름 아닌 친할머니였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희 집으로 도망 오셨겠어요. 저는 친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감했지만 오신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제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친할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몇 분간 통화를 하던 엄마가 결국 폭발해서 친할머니께 이런 소리를 내뱉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시집살이 견뎌야 하나요? 저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 아들 그 나이에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시라고요. 엄마가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대성통곡하는 걸 봐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보다 힘들까 싶었어요. 남편 벌이가 있기에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힘든 걸 어찌 알았는지 봉투를 건네셨는데요. 돈일까 싶은 마음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별건 아니고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쌈짓돈 좀 모아봤다. 안에 편지도 있으니까 내가 가면 열어봐. 다시 되돌려주면 아주 홍군형을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서둘러 나가버리셔서 붙잡지도 못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랑 쪽지가 들어있었죠.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시나요? 고생한다 내 딸. 우리 아들도 이제 사업 시작해서 벌이도 적은데 얼마나 힘들겠어. 친정 식구들만큼은 못 도와주지만 이만큼은 받아줘라. 힘내라 내 딸.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쪽지를 읽다가 울어버렸어요. 친정이 잘 살아서 안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와주셨다는 것 자체에서 큰 감동을 받았죠. 친정 엄마한테도 못 받아본 사랑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보려고 했는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연달아 울리더니 문을 쾅쾅 대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어요. 그때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라서 취객이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 건가 싶어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친정엄마시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어드리니 친정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 니네 애비랑 이혼할 거다. 그놈이 나 몰래 다른 살림 차려서 살고 있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었다고 생각해. 그놈이랑 연락하거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봐. 나 너 다시는 안 볼 거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엄마한테서 술 냄새가 풀풀 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든 말든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하소연하시는 걸 보니 많이 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판가름하기 힘들어 일단 엄마를 안아들었어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혼이 나가 있었는데요. 많이 당황한 것 같길래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정신을 퍼뜩 차리며 엄마를 부축해줘서 엄마를 남는 방에 눕혀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방을 같이 나왔는데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친정엄마를 걱정하는 것 같길래 이제 괜찮아지셨다, 잠들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이혼하셨어? 이제 장인어른이랑 아예 남이 된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싸우셔서 저러시는 거지? 충격받은 듯한 남편의 얼굴에 제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술에 취하셔서 하신 말씀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닥달하는 거예요. 얼른 장인어른께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죠.
다급하게 재촉하며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그 늦은 시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받으니 어색하게 물어봤는데요. 아버지, 혹시 엄마랑 싸우셨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아버지가 바람 폈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도 제발 아니길 바랐어요. 저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어도 불륜만큼은 없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넌 내 엄마 말이 맞다. 사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이혼하자고 했다.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도 알잖니. 엄마랑 마주치기만 하면 늘 이혼 얘기하는 거. 엄마 말이 맞다니.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워낙 친정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돌아서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사업이 잘 안 되고 빚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럴까요? 남편에게서 뭔가 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니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엄마가 일어나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해장국을 드렸어요. 남편이 이때 밥을 먹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진짜로 이혼하실 건가요?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홧김에 이혼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시댁 식구도 아니고 저희 집 식구인데 남편이 이러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눈치를 보며 그만하자고 했죠. 남편 말을 계속 무시하시던 엄마가 이번엔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이신가 봐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이번엔 진짜로 이혼할 거다. 말리지 마. 우리 딸도 안 말리는데 자네가 왜 말려? 말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엄마가 이혼 이야기 그만 꺼내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표정이 안 좋아지거나 말거나 똑같은 소리를 해댔죠. 결국 불편한 표정으로 밥을 다 먹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왜? 사부인이 이혼 가정은 안 된대? 자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난 결심했어. 나도 친정으로 들어가서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엄마가 결국 정색을 했는데도 남편은 똑같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엄마를 외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보내드리는 순간까지도 진짜로 이혼하실 거냐, 이혼하지 말라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남편이 언제까지 그랬냐고요? 무려 몇 주 동안이나 남편이 친정부모님 이혼 말려야 한다, 막아야 한다는 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진짜로 친정부모님이 이혼하신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저한테 이런 통보를 하셨어요. 서연아, 엄마랑 아빠 이혼 서류 작성했다. 이제 이혼 서류 제출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만날 싸우고 나면 이혼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분들이었는데 드디어 이혼 서류 작성했다고 말씀하신 거 있죠?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봐도 남편은 같은 소리만 해댔죠. 아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이혼하신 거면 큰일인데 그냥 이혼한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다른 살림 차리신 거라며 재산도 상간녀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더니 재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도 자꾸 돈 얘기를 꺼내며 이혼하신 거면 우리 어쩌냐 하길래 얼척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선 좀 지키라고 일침을 날렸어요. 왜 자꾸 이혼하지 말라고 말리나 했더니 재산 때문이었어? 지금 재산이 문제야? 당신 우리 집안 재산 받으려고 나랑 결혼했어? 어? 말해봐.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냐고.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울려고 하는데도 자기 입장만 펼쳐댔어요. 나도 재산 얘기, 돈 얘기하기 싫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자세히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남편의 속마음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남편도 돈 밝히는 남자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색을 하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혼할 거야? 이혼은 친정부모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왜 그래? 재산을 못 받게 됐으니 이혼할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저는 남편이 그런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사실 나 처음부터 장인어른 병원장인 거 알고 있었거든. 내가 몰래 알아낸 건 아니고 결혼 전에 당신이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듣고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말 안 했거든. 엄마가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해서 장인어른 직업 말했던 거고. 당신 속여서 미안해. 남편이 잔뜩 주눅든 채 사과하더니 이보다 더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이혼하시면 더 이상 지원 안 해주시겠지? 우리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어쩌지? 난 당신 집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라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해코지 할까봐 걱정돼.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고더니 남편이 시모의 실체를 말해주더군요. 시모는 그동안 저희 집안이 잘 사니 모르는 척 잘해줬던 거예요. 제가 공개한 후로도 자기는 처음부터 몰랐던 척 연기한 거고 끝까지 속물 아닌 척 좋은 시어머니인 척 굴었던 거죠. 시모한테 잡혀 살고 있었던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들을 함구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당신도 참 당신이다. 나도 아버지 직업 숨겼던 사람이라 할 말은 없지만 결혼한 후에는 말해줘야지. 결혼해서 가족된 사람한테도 이럴 거야? 남편한텐 친정부모님이 이혼 안 했으면 평생 숨기고 있었을 거냐고 따지고 드는데 또 한 번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문을 열라고 소리를 빽 지르시길래 얼른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막말을 퍼부는 거예요. 사부인 이혼하셨다며. 너는 그걸 왜 말 안 했니? 일부러 숨긴 거지? 괜히 나한테 트집 잡히고 약점 될까봐 숨긴 거잖아.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 친정엄마한테 전화했다가 이혼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시나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얼른 이것이랑 빨리 이혼해라. 이런 것이 뭐가 좋다고 시간 끌고 있어.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해. 시어머니께서 진짜로 이혼 서류까지 가져오신 거예요. 여기에 사인하라고 하셔서 어이가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급하게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맞받아치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왜 자꾸 이러는데? 이렇게 이혼시켜서 엄마가 얻는 게 뭔데? 난 이혼 안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날 남편이 단호하게 나오는 모습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 눈썹이 꿈틀대길래 남편의 방어가 먹힌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이혼시켜서 엄마가 얻는 게 뭐냐고? 집안 잘 살아서 재산 때문에 결혼시켰더니 재산이 홀라당 없어지게 생겼는데 너 같으면 이혼 안 시킬 것 같아? 그 못난 년이 돈 많은 병원장 끼고 살고 있으면 파란표도 모른 척 할 것이지 왜 성을 내고 그래? 그러니까 이혼당하지. 걔가 그러고 사니까 뒷목 잡고 쓰러진 거라고. 제가 놀라서 엄마가 쓰러지셨냐 물어보니 시모가 이러는 거 있죠? 그래. 넌 그것도 몰랐니? 지금 응급실에 누워있을 거다. 하긴 친정부모님 사이가 개판이 났음 중간에서 중재 서고 싸움도 말리고 그랬어야지. 방치하고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자식 이러니까 부모가 갈라서지.
시모 말에 열받아서 욕을 한 바가지 내뱉고 싶었지만 친정 엄마가 먼저였어요. 솔직히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시모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엄마, 못 배운 사람처럼 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혼당한다고? 왜 장모님 욕을 해? 미쳤어? 저가 식구들이랑 우리 와이프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서줘서 일단 넘어갔죠. 시모를 무시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볼 수 있었어요. 신호음이 짧게 이어진 후에 엄마가 시들시들해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서연아, 나 지금 응급실 실려왔다. 왜긴 니네 아버지 때문이지.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얼른 와. 나 혼자 집에 못 가겠다. 진짜로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니. 제가 충격받아서 서둘러 가겠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왔어요. 시모를 쌩까고 나가버렸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 뒤통수에다 대고 시모가 뭐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디서 못 배운 것이 시모 말을 무시해? 이게 이혼당할 거라고 막 나가나? 내 말 지금 무시하냐고? 지금 당장 돌아오라니까? 이 뒤에도 시모가 뭐라 소리쳤지만 남편이 막아서며 더 큰 목소리로 고함을 쳐대더군요. 엄마! 그만하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그러고 싶어?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 덕분에 시모가 더 이상 뭐라 하는지는 듣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보고 호되게 쓴소리를 하는 것 같길래 남편이 제목까지 해두길 바랐죠. 밖으로 나와 서둘러 택시를 잡아탄 다음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병원에 있는지 물어보니까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하필이면 그곳에 가셨다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응급실로 찾아가니까 엄마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누워 계셨죠. 제가 몸은 괜찮냐, 입원해야 하는 거냐 물어보니 엄마가 이러셨어요. 얼른 가자. 난 네 애비가 운영하는 병원 누워있기도 싫다. 하필이면 제일 가까운 병원이 여기여가지고. 엄마가 이리 말씀하시면서 쓰러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가 원래 혈압이 좀 있는데 아버지의 불륜 소식을 듣고 순간 열이 뻗쳐서 쓰러진 거라고 하더군요. 검사 받아보니 괜찮다고 하셔서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가는 길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죠. 병원비를 내려고 보니 들고 온 게 핸드폰 케이스에 꽂아둔 남편 카드밖에 없었어요. 우선 그 카드로 병원비 8만 원을 결제했는데요. 엄마가 밥을 못 드셨다고 해서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죽집에서 밥을 사드렸어요.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식사를 다 끝내가고 있는데 죽집 문이 확 열리더니 시모가 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년 어디 갔어?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돈을 써? 우리 아들 폰으로 문자 온 거 다 봤다.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랑 저를 이혼시키려고 시모가 남편 폰을 가져갔나 봐요. 제가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걸 무시하니 남편 폰으로 전화하려고 했나 보죠. 그런데 마침 제가 카드를 긁어서 남편 폰으로 결제 내역이 날아간 거예요. 결제 내역에 적힌 금액과 식당 이름을 보고 시모가 병원 근처 죽집으로 달려온 거였어요. 그때 죽집 안에서 저를 찾던 시모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시모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뺨을 후려치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출가 웬 주제에 감히 친정에 돈을 써? 네가 양심이 있는 거야, 어? 입 있으면 말해보라고. 아, 이제 알겠다. 내가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벌써부터 남이다 이거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2판 4판으로 막 나가는 거냐고? 그런데 마침 병원 근처 죽집이라 의사랑 간호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복을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알아챘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병원장님 와이프분 아니에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자가 수군거리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수간호사 달고 이런 일 처음 본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죠. 전 이런 상황에서도 욕하는 시모에게 화가 나서 저도 윽박 지르고 말았어요. 고작 8만 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8만 원이 뭐라고 사람 뺨을 후려치세요? 8만 원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8만 원도 없을 줄 아세요? 제가 바락바락 대들자 시모가 눈깔이 획 돌아가는 거예요. 시모는 사람들이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은지 제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소리쳤어요. 네가 돈이 어딨어? 그거 다 우리 아들 돈이잖아. 어디서 구라를 치는데? 니네 아버지 연도 끊기고 회사에서도 잘린 게 무슨 돈이 있다고. 지금 내놔. 지금 내놓으라고.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을 드니 시모가 엄청난 기세로 저한테 막말을 해대서 이혼시킬 작정인가 봐요. 각오하고 왔다는 듯이 악에 받쳐서 고함을 질러댔어요. 너 돈 없지?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꼴을 겪었는데도 못 주는 것 좀 봐라. 니네 아버지 불러. 영 끊어진 니네 아버지 부르라고. 이제 막 퇴원한 친정엄마는 힘이 없어서 말려봤자 소용이 없었죠. 죽집 직원들은 멀찍이 물러서서 경찰만 부르고 있었고요. 병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영상을 찍더니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띠링띠링 문자 나누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모는 그 나이에 힘이 어디서 났는지 괴력이 따로 없더라고요. 시모가 휘두르는 힘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저도 이성을 잃은 채 시모 머리채를 잡거나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 이거 놓으라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죽집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경찰인 줄 알았는데 친정아버지가 들어와서 소리치셨죠.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사부인,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낮술이라도 마셨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가운을 입은 채 성큼성큼 들어오자 병원 사람들이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했어요. 아마도 병원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알아보고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았죠. 그런데 시모가 지 잘났다는 듯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혼해서 이제 남된 사람은 빠지시죠? 사돈 어른이 새 살림 차렸다는데 저것한테 신경이나 써주겠어요? 내가 2년 꼭 이혼시킬 거예요. 재산분을 받을 거라고.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사업 실패해서 빚만 있는데 그거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소송당해서 위자료 주는 일이 있더라도 이혼시킬 거야. 백수되고 집안에서 버려진 것이랑 우리 아들을 어떻게 살게 해. 볼 거라곤 집안 돈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애 없을 때 이혼시켜야지. 아버지가 시모 말을 듣고 정신이 차려졌나 봐요. 갑자기 이혼을 철회하겠다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누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혼 안 합니다. 새 살림 차린 그것이랑도 정리할 거니까 사부인이야말로 아들 이혼시킬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이혼 서류 가져오라고요. 사실 친정엄마가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안 밝히고 검소했던 엄마에게 반해 결혼한 건데 아버지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만 보고 자신한테 접근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상간녀 역시 자신의 돈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엄마를 다시 찾아가 용서를 빌려고 했는데 마침 시모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라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이런 폭로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왜 백수예요? 건물주도 엄연한 직업이에요. 우리 딸 이제 내 건물 줘서 그거 관리하게 만들 거니까 사부인은 무릎 꿇고 사과할 준비부터 하세요. 사실 아버지에게는 서울은 아니고 평택 시내에 3층짜리 꼬마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주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 받을지도 몰랐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형제들한테 주실 수도 있으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곧 있으면 건물주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시모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제 정체를 듣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시모가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곧 이어서 시모가 갑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술을 좀 먹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이제 술이 좀 깼네. 내가 진심이 아닌 거 알고 있지? 내가 실수했다. 아들이 너무 걱정되는 바람에 실수를 했어. 이렇게 빌 테니 받아줘라. 응?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서는 빌빌대기 시작하니 얼척이 없었죠. 미친 사람처럼 이혼시키겠다, 고소해라 난리를 칠 땐 언제고 제발 봐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모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백수의 병원장인 아버지한테 손절까지 당해서 별 볼 일 없어서 이혼시킬 거라면서요. 차라리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빚 갚을 거라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혼할 거예요. 이혼할 거니까 꺼지시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이혼서를 작성하자고 하니까 시모가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더듬었어요. 이성을 잃은 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조금만 버티면 우리 아들 사업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유, 그러니까 왜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해대서. 아유, 왜 그런 말로 날 현혹시킨 거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런 말을 중얼거리길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죽집을 빠져나왔죠. 아버지가 병원 주차장으로 가시더니 차에 타래요.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친정집으로 갈 거라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안 갈 거라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로 설득하셨어요. 우리 엄마 앞에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도 엄마랑 자식들 앞에서 사과할 기회를 줘. 엄마도 당신한테 사과하게 만들어줄게. 저도 옆에서 사과만 받고 가라고 하니까 엄마가 흔들리셨죠. 엄마가 고민 끝에 아버지 차에 올라타서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남매를 싹 다 부르시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남매들이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가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과연 무슨 말을 하실까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친할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친정엄마한테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고생시켰어.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나같이 못된 남편도 없을 거야. 그런데 당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나보니까 알겠더라.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만한 사람은 없어. 당신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비시니까 친할머니께서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아버지 보고 얼른 일어나라며 소리치며 망언을 하셨어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무릎 꿇게 해? 이혼한다고 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아? 너 같은 것한테 무릎 꿇게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일어서라. 이때 친할머니가 아버지 팔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친할머니 손을 뿌리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친할머니께 목소리까지 높이셨죠. 어머니, 안 사람한테 그만하세요. 저 이 사람 아니면 못 삽니다.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괴롭히시라고요. 저희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 거 전부 다 어머님 때문입니다. 그동안 알고 계셨으면서 모른 척하고 계셨죠? 이제부터 고치세요. 친할머니는 아버지가 맞서는 모습을 처음 보셔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 뒤로 며느리 저것 때문에 아들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어도 돌아서셨죠.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뻘쭘해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로 친할머니의 횡포가 막아진 건데요.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셨어요. 어머니도 안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그동안 괴롭히고 막대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으시면 사과하고 화해하셔야 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집으로 협박하는 거냐고 이건 폐륜이라고 뭐라 하신 거죠. 하지만 저희 남매가 엄마한테 사과하셔야 한다고 떼창을 하니 친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사실 저희도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엄마의 힘듦을 방임하고 있었으니까요. 방임했던 것만큼 더 강하게 사과하라고 강요하니
친할머니께서 잔뜩 주눅 드셨더라고요. 평생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가족들이 등을 돌리니 친할머니께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셨어요. 엄마한테 다가가 어색하게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며느라. 나도 사실 그동안 보고 배우고 자란 게 이런 것뿐이라 널 속상하게 한 것 같아. 우리 아들에 비해 네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잘난 점 하나 없는데 아들을 뺏겼다는 생각에 일이 이렇게 된 듯 싶다. 시애미가 나한테 그랬다고 똑같이 이러면 안 됐는데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마. 친할머니께서 엄마한테 사과를 하시다니 이렇게 쉽게 막아질 걸 아버지께선 왜 그동안 방치하신 건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이혼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계속 피운다고 하잖아. 그래서 나 당신 못 믿겠어. 당신도 내가 시집살이 당하는 거 그동안 계속 지켜봐왔잖아. 그동안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받아줄 것 같아? 어머님만 보면 그동안 당한 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이혼할 수 있다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하지만 저 때문에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했다는 걸 아버지 통해서 듣고 한 결심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친정부모님은 이혼 서류까지 작성했다가 제출하지 않아 이혼은 안 하신 건데요. 그날 이혼할 거다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친정부모님처럼 갑작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는데요. 저 때문에 이혼 안 하신 친정엄마한텐 죄송한 일이었지만 대신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게 됐어요. 전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돈만 알고 자기 아들만 아는 전시모랑 같은 식구를 할 수 없어서 결정한 일이에요. 전 남편은 제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중간다리 역할 못했다며 깨끗하게 인정했죠.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의 제 인생을 존중해줬어요. 하지만 저한테 마음이 남아있는지 간절하게 부탁하더군요.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속이고 있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막말을 퍼부었는데도 당신 못 지켜준 것 같아서 그것도 미안하고. 우리가 이혼했지만 계속 연락은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 아들이나 딸이라도 있다면 자식 핑계라도 되는 건데 그것조차 없네. 전 남편이 워낙 씁쓸하게 말하길래 그동안 쌓인 정이 마음을 간지럽히더군요. 결국 고민하다가 전 남편과는 계속 연락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혼 후에 아버지께서 진짜로 건물을 넘겨주셨어요. 그 건물은 이혼 후에 얻은 거라 재산 분할할 필요 없이 온전히 제 거였죠. 그 돈으로 먹고 살며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전시모가 문제였어요. 제가 전 남편과 살던 그 집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혼 후에 전 남편이 짐을 챙기고 나갔으니 굳이 이사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제가 경솔했던 거였어요. 그때 친정엄마랑 집에 있었는데 전시모가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인터폰으로 전시모 얼굴을 보고 집에 아무도 없는 척 했는데요. 집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끈질기게 초인종을 누르길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결국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전시모가 제게 매달리며 사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진짜로 이혼하면 어쩌니? 내가 그때 술에 취했다니까? 왜 이해를 못 해줘? 내가 그 뒤로 술까지 끊었다. 그러니까 마음 풀고 우리 아들이랑 살림 합쳐라. 우리 아들이랑 좋게 끝냈다며. 우리 아들이 그립지도 않니? 이러면서 차라리 애를 빨리 낳게 할 걸 그랬다며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전시모가 결혼이 싫으면 연애하면서 전 남편 사업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딱 잘라서 얘기했죠. 제가 왜 전 남편이랑 연애를 해요? 만날 남자 많은데
왜 제가 그래야 하냐고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저처럼 집안 잘 사는데 호구인 여자 하나 찾아서 결혼시키세요. 어머님께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호구가 아니더라도 속아 넘어갈걸요? 이와 동시에 전시모에게 그 당시에 술 안 마신 거 다 안다, 술 냄새 안 났다며 전곡을 찔러줬어요. 그랬더니 전시모가 사색이 돼서는 넙죽 엎드리며 말하더라고요. 아유, 나 술에 취해서 그랬다니까. 내 말 좀 믿어줘라. 사부인이 며느리 좀 설득시켜줘. 내가 한 잔만 먹어도 취해. 그니까 한 번만 봐주라고 얘기해줘라. 응? 사부인 나 때문에 이혼 안 했다며. 그런데 자식을 이혼시키면 쓰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야지. 전시모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비는데 엄마가 비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남편 바라핀 것도 봐줬는데 뭐? 세상에 이런 집안이 다 있네. 우리 그이는 바람 폈지만 돈이라도 많았어. 병원장이라도 됐다고. 당신네 집안이 잘난 게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서 이렇게 당당해? 나 같으면 사과 받아달라고 찾아오지도 못해.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나는 비록 이혼 못했지만 당신 식구들이랑은 우리 딸한테 접근도 못하게 아예 손절시켜야겠네. 엄마가 이 말씀하시면서 전시모 보고 나가라고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당연히 전시모가 안 나가려고 했지만 친정아버지 부르겠다고 하니 나가더라고요. 아버지는 엄마한테 이 말씀을 듣고 전 남편과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얻어주셨어요. 이사 후에 제가 번호도 바꾸니까 전시모가 저를 애타게 찾나 봐요. 전 남편에게서 이런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너 이사 가고 번호 바꿨다고 그러더라. 어디로 이사 갔는지 자꾸 물어보고 번호 알고 있냐고 계속 물어봐. 나 모른다고 잡아댔으니까 조심해. 이 문자를 보고 전시모 하는 꼴이 우스워서 실컷 웃어줬죠. 전시모의 정체를 알기 전에 애를 낳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런 일을 겪은 후론 결혼에 신중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께서도 불륜 문제나 다툼 없이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께서 상간녀에게 한번 데인 뒤론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되셨다며 더욱더 잘해주고 계신다고 해요. 얼마 전에 친정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집안일을 다 하고 계셨는데요. 친할머니가 안 보여서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아무래도 같이 살면 맨날 싸우고 언성 높아지니까 따로 사시는 게 나은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근처에 집 하나 얻어드렸어. 이 집안은 내가 신경 쓰고 안 사람이 돌볼 테니 관심 갖지 말라 했지. 그 나이 때에도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고 좀 살라고 했더니 아주 역정을 내시더라.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친할머니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인 것 같으셨어요. 아버지 말대로 따로 사신 후론 갑자기 찾아오거나 엄마한테 전화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친할머니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엄마 낯빛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이렇게 화목했던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제가 오랜만에 친정에서 화목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딸, 엄마가 이혼 위기까지 가보니까 알겠더라. 남편만 온전히 제 역할을 해주면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우리 딸도 더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다. 앞으로 그런 남자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 너무 경계하지 말고 만나보거라. 알았지? 엄마가 앞으로의 제 인생을 많이 걱정해 주셨지만 누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어요. 요즘은 인생에서 가증스러운 사람을 거르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이 화목해진 것만으로 행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자에게 있어 최고의 재산은 마음씨 고운 남편이라잖아요. 언젠가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무병장수하려고 합니다. 몸에 남은 상처는 금방 잊혀지는데 사람들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네요. 언젠가는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혼자 지내면서
이 행복을 즐길 생각입니다.